자, 오늘은 이제 대리 들어갈 거고, 복수합니다, 복수. 불 2개 끄니까 좀 더 밝죠? 몰라요? 형, 2개 껐어. 일부러 뺐어, 여기는. 여기는 켜졌어요. 좀 더 밝아요. 여러분들 보는 게. 자, 법률행위에서 자연적 해석이 있고, 규범적 해석이 있어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를 받겠죠? 규범적 해석. 그 다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표의자 입장에서 자연스럽다 해서 자연적 해석. 자, 오표시 무해. 갑과 을이 X를 서로 매매 목적물로 하기로 약정. X를 서로 사고팔기로 했죠. 그런데 지번을 착오해서 Y토지로 계약서에 잘못 표시하고 Y토지에 대해 을명의 등기. 자, 이 매매계약은 X로 성립. 이유, 쌍방의사는 X로 일치했으니까 Y는 불성립. 따라서 Y토지에 관한 을등기는 무효. 자, 당사자 갑과 을은 절대 지번 착오가 있다고 해서 착오 취소할 수는 없다. 쌍방의사가 일치하면 착오가 아니에요. 그래서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자, 을이 병한테 팝니다. 병 소유권 취득하느냐 마느냐. 앞놈을 봐요. 을 소유권 없네요. 그대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오표시무해. 비진이 통정, 착오사기 강박. 그 다음 의사표 조력 발생. 비진이 통정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기 강박은 일치. 비진이 불일치를 알고 통정하지 않았죠. 혼자. 통정은 불일치를 알고 서로 짰죠. 통정. 착오는 아예 불일치를 몰라요. 그래서 비진 통정과 다르죠. 사기 강박은 아예 동네가 달라져 버려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 살려고 샀고 주려고 줬어요. 강박증이요. 자, 비진이 불일치를 알고 혼자 통정하지 않았어요. 비진이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과 구별. 알고 한다는 점에서 모르고 한 착오와 구별. 증여의사 없이 증여. 그게 전형적인 비진이죠. 그런데 강박증여는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 주려고 줬어요. 그래서 강박증여는 동네가 네 번째 동네라 불일치 동네인 첫 번째 동네인 비진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진이에 관한 대부분 판례가 나오죠. 진이란 주고자 하는 당신의 생각일 뿐이지 진정으로 당신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당신은 주려고 줬다. 그래서 강박증여는 절대 비진이 아니다. 증여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증여의사 있다. 자, 효과. 원칙 표시된 대로 그대로 유효. 하지만 상대방 을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무효. 알았다, 아기, 알 수 있었다. 모른 데 대해서 너 조금만 주의 좀 했지 그랬어. 선의과실. 따라서 알의 반대말은 선이면서 잘못도 없애야 되겠죠. 선의무과실. 선의무과실에 한해 유효다. 맞는 지문. 자, 을한테 등기되어 있으면 유효면 소유권이 있다. 알 무효면 소유권 없다. 자, 선의 3자에게 모든 의사표시 세트. 선의 3자에게는 이 무효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3자 보호규정.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네 둘만. 정범위. 상대방이 있든 상대방이 없든 다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2개밖에 없어요. 계약 또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계약. 다 작동돼요. 의사표시, 모든 의사표시 세트. 가족법상 법률행위, 공법행위, 소송행위 작동 안됩니다. 동네가 달라서 그래요. 통정의 표시 바로 무효. 선의 3자 보호규정. 불일치를 알고 서로 짰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매매한 것처럼 꾸며 가짜 매매. 통정의 표시. 의사를 알아요. 자연적 해석 바로 무효. 그래서 통정은 바로 무효. 통정이란 말은 합의. 같은 말이죠. 효과. 갑을 당사자 간의 효과. 통정 무효입니다.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 무효. 소유권 없어. 소유자는 갑. 자, 당사자 간에 언제나 무효다. 맞는 지문. 채무가 없기 때문에 채무 이행할 필요 없다. 의사표시 절대 반세로 보지 않아요. 대법원이. 불법 원인급여도 작동 안 되겠죠. 그래서 무효 효과. 부당이득 반환. 채무가 발생하죠.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엎으면. 그 다음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가분을에게 앞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등기도 말소시키고. 자, 채권자한테 권리 2개 줍니다.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통정의 표시로 무효라도 채권자는 취소로 날려버릴 수 있다. 무효와 취소 이중요. 대위는 항상 돼요. 안 되는 놈이 없어요. 3자에 대한 효과. 선의 3자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둘만 무효. 선의 3자는 유효. 유유, 소유권, 병 있네요. 따라서 갑은 선의 병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소유자니까. 자, 선이면 충분. 제3자는 선이면 충분. 따라서 선이지만 잘못 있어. 괜찮아요. 선이고 하실 괜찮아요. 선이면 충분. 보호됩니다. 소유권 취득 되될 수 없다. 자, 입증. 스스로 저 몰랐어요. 소극적 사실. 선의를 입증 안 합니다. 입증은 갑한테 넘어가요. 무효 주장자인 갑이 제3자 병에 너 알았지. 악이. 적극적 사실을 갑이 입증합니다. 자, 선의 병이 소유권 먹었어요. 갑은 소유권 상실. 을을 족쳐야죠. 얘한테는 들이대지를 못하니까. 아파트값 내놔.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을한테. 다 했어요. 자, 악의 3자, 악의 병에게는 대항할 수 있겠죠. 선의 3자에게만 대항 못하니까. 제3자의 범위,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구후 태어나야 돼요. 구후 법률관계에 맺어야 돼요. 그래야 선이라면 보호되는 3자. 가짜가 먼저 태어나요. 구후 샀네요. 가짜가 먼저 태어나요. 구후 저당권 박았네요. 가짜 채권이 먼저 태어나요. 구후 샀네요. 가짜 채권이 먼저 태어나요. 구후 이 채권에 가압류 들어갔네요. 으로부터 을 구후란 말이 다 생략되어 있는 단어. 국어예요. 국어. 외우는 게 아니라. 적용 범위 통정은 통정을 해야 되니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만 작동. 상대방 없는 건 작동이 안 되겠죠. 통정 불가능하니까. 이해고. 은닉행위 갑을에게 증여합니다. 근데 증여세 안 내려고 숨기죠. 매매한 것처럼 거짓 꾸몄죠. 자, 을등기. 매매는 짜가로 무효. 증여는 숨겨진 은닉행위로 유효. 을등기는 비록 매매는 없지만 증여라는 실체가 있어서 을등기 유효 을소유자. 따라서 갑은 을에게 들이댈 수는 없다. 소유자니까. 자, 우리 병한테 팔았어요. 병 선악이 안 봅니다. 앞놈을 봐요. 을소유자. 그대로 승계취득. 따라서 갑은 병에게도 절대 들이댈 수 없다. 이유 소유자니까. 착오. 중요 부분 착오해야 돼요. 중과실은 없어야 돼요. 선의 3자 보호규정. 불일치를 모르죠. 표시를 잘못했네요. 표시상의 착오. 의사는 신원보증. 표시는 연대보증.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요. 표시를 잘못한 표시상의 착오. 사인 나와요. 사인. 서명 날인 표시상의 착오예요. 사인 잘못한 거예요. 표시 잘못한 거예요. 자, 동기착오. 내 마음속 동기착오가 있다고 해서 취소는 못합니다. 의사표시 아니에요? 법률행위 아니에요. 마음속. 하지만 내 마음속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됐네요. 수면 위로 부상. 이제는 계약 내용이 됐어요.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자, 표시되면 충분. 상대방과 이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하자는 합의까지는 필요 없어요. 표시만 되면 충분. 그런데 상대방이 내 동기책을 유발했네. 내 동기를 알겠죠. 지가 유발했으니까. 표시됐든 안 됐든 중요 부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자, 중요 부분에 해당될 대법원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해야 돼요. 금전적 손해.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 아니다. 착오 취소할 수 없다. 보증을 썼는데 가압류가 덕지 붙어 있어요. 큰일 났다 싶었죠. 그런데 이 단어가 뜨죠.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 가압류 없네요. 나한테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 없겠네요. 착오 취소 없겠네요. 중요 부분 목적물이 바뀌었어. 취소해야겠죠. 중요 부분. 농사 지려고 사는데 절반이 하천이야? 취소해야겠죠. 중요 부분. 세금, 세법 착오. 중요 부분. 착오 취소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착오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시가 절대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절대. 그러니까 중요 부분 아니겠죠. 착오 취소 못 하니까. 지번 착오 취소 안 돼요. 표시 무효이기 때문에 중요 부분 아니겠죠. 자, 보통 과실은 취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실이 너무 커. 중대한 과실. 우리 법이 취소 못하게 막죠.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만 유일하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데도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나는 지문. 상대방이 내 착오를 알고 이용했네. 나쁜 놈이네. 그래서 나는 비록 중과실이 있어도 이 경우라면 취소할 수 있다.
있다. 자, 효과 취소. 선의 3자 보기죠. 자, 차고 취소한 바람에 을이 손해를 입었네요. 너 불법행위야. 손해배상해. 청구할 수 없다. 차고 취소는 불법이 아니니까. 그러면 을은 다음번 계약할 때는 이 특약을 건다겠죠. 우리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하지 맙시다. 먹힙니다. 유효. 그래서 착오 규정은 배제할 수 있는 임의 규정. 따라서 이 특약 결었으면 착오 있더라도 서로 취소할 수 없다로 끝나면 맞는 집. 사기. 제1항은 상대방이 나를 사기친 상대방 사기. 제2항은 내 계약 상대방 아닌 제3자가 나를 사기친 3자 사기. 마찬가지 선의 3자 보호규정. 의사표시 일치해요. 자, 기망행위에 따라 착오에 빠졌죠. 그래서 사죠. 의사표시 일치합니다. 단지 사기당했죠. 일단 유효지만 취소. 그래서 착오 사기 강박 제한능력 취소사유 다 나왔죠. 자, 강박은 해약 고지합니다. 공포심에 빠집니다. 그래서 주죠. 그래서 강박증여는 절대 비진이가 아니에요. 중요의사 있으니까. 없어야 비진인데 있잖아. 중요의사로 중요표시. 강박증여는 비진이 아니다. 자, 속이려는 행동이지 상대방한테 재산상 손해 입힐 의사까지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고의범이지 절대 과실사기 있다는 거 없어요. 그 다음 부작위한 사기도 가능해요. 공동묘지 사건. 강박, 해약고지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해약고지 없다? 강박 아니다.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 나오면 유효 취소가 아닌 바로 무효. 자, 교환계약, 시가, 묵비, 시가, 허위고지. 시가는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기 취소할 수 없다. 사기 아니다. 상대방 의사결정에 불법 간섭 아니다. 시가는 사기 아니에요. 자, 다소, 조금의 과장 광고. 봐주겠다는 단어예요. 조금이니까 봐줍니다. 사기 아니다. 효과, 상대방이 나를 사기치면 바로 취소죠. 언제나. 하지만 제3자가 갑을 사기쳤다. 지계약 상대방 을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사기당한 갑은 이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알랄 반대말. 따라서 을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취소할 수는 없다. 자, 대리인이 병을 사기쳤네요.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에요. 같은 편. 따라서 대리인 사기는 3자 사기 아니에요. 병 입장에서 지 계약 상대방 본인이 나를 사기친 거하고 똑같아. 한 묶음. 대리인한테 사기당한 상대방 병은 본인이 이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어요. 선이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이 사기쳤구나. 저 단어를 상대방의 기망행위죠. 이따 해요. 대리인이 사기쳤는지 나중에 구별하셔야 돼요. 자, 선의 3자 보기죠. 소송행위, 공법행위 작동 안 돼요. 소송행위를 내가 사기당했다 해도 취소 못합니다. 효력 발생 시기 도달주의죠. 자, 도달한 때 효력이 생겨요. 도달이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편지 받아볼 필요도 없고요. 내용 알 필요도 없어요. 알 수 있는 상태. 상대방이 수령 거절했는데 아무런 정당한 사유가 없네요. 상대방 보호할 필요 없겠네요. 바로 도달시켜버려요. 대법원이. 효력 발생합니다. 도달됩니다. 자, 도달하면 효력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도달 후 철회 못합니다. 하지만 아직 도착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 후 없다, 전이 있다, 많아요. 엄청 중요하죠. 발송 후 사망했어요. 발송 후 맛이 갔어요. 제한능력자가 됐어요. 괜찮아요. 내가 보낸 편지가 상당히 도달하면 그대로 효력 발생해요. 따라서 의사표시 효력에 저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사표시는 보낸 놈은 죽고 맛이 갔어도 도착하면 의리 없이 산다고 했어요. 의리 없는 의사표시. 수행능력,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라면 나는 이놈한테 대항 못하겠죠. 하지만 법정 대리인이 알았다면 대항할 수 있겠죠. 내 잘못 없이 상대방을 몰라요. 상대방 주소를 몰라요. 소재를. 공시송달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이제 대리 갑니다. 대리. 한 20분씩 걸려요. 20분 안 걸렸다. 16분 걸렸어요. 자, 대리. 챕터 4. 113페이지 오른쪽. 자, 교재 펴 놓으시고 목차 봅니다. 우리 인문 때 대리 많이 했어요. 대리 세 가지면 대리권, 대리행위, 효과기속. 대리의 세 가지면 그 다음 복대리 봐야 되고요. 대리인이 또 다른 놈 시키죠. 복대리. 그 다음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고 표현대리. 오늘 이제 표현대리 할 거예요. 인문 때 안 한. 그래서 갑이을한테 내 아파트 좀 팔아줘. 수권하죠.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 대리권 수여행위. 줄여서 수권행위. 그래서 을이 대리인이 되고 을이 갑 아파트를 병하고 팔죠. 대리권, 대리행위. 비록 대리인이 이 계약은 했지만 이 매매 계약의 모든 법률 효과는 다 본인에게 본인 갑하고 상대방이 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니까 그래요. 그래서 대리인은 지가 계약은 했지만 계약 당사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법률 효과는 당사자인 본인에게. 자, 이제 첫 번째 측면 대리권 이제 교재 보는 거예요. 자, 왼쪽 오른쪽 시험 안 나와요. 넘깁니다. 넘겨서 시험은 114페이지부터 나와요. 첫 번째 대리권.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고 목차 대리권 어느 범위에서 을은 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대리권한 제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 이런 경우 소멸시켜버린다. 법이 정해요. 소멸. 마지막으로 을이 지 대리권한을 남용해요. 남용. 첫 번째 발생. 대리권은 말은 권자지만 저거 권리가 아니에요. 권한이에요. 권한.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힘. 그걸 권한이라고 해요. 대리 권한. 권한이란 말이 나와요. 대리에서는. 자, 권리 변동. 원인.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규정. 대리 권한도 똑같이 작동돼요. 그래서 대리권도 하나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발생. 두 번째는 법이 줘요. 그래서 수권행위, 임의대리. 법이 줍니다. 법정대리, 임의대리, 법정대리. 그래서 법률행위 태어나네요. 임의대리, 법정, 법률규정 준말이니까. 태어나라. 왜 안 나오지? 자, 대리권 수요행위는 지문이에요.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세트.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하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고 묵시적으로 하는 묵시적 의사표시 두 개로 구별돼요. 묵시적 의사표시는 명시는 정확히 말로 쏘아주는 거. 편지 글로 쏘아줘. 명시했다. 이거요. 묵시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의사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걸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해요. 어떤 행동을 보고 말은 안 했지만 행동을 통해 당신은 그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정확히 해주든 어떤 행동을 통해 묵시적으로 하든 다 가능해요. 그래서 세트.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뜨면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이거 100%예요. 100%. 99% 아니에요. 묵시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이 묵시가 꽤 떠요. 모든 동네에서 세트예요.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다. X지문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점유가 직접점유 간접점유 똑같은 점유듯이 의사표시도 명시적 정확히 하든 묵시적 똑같은 의사표시예요. 그 다음 불요식이죠. 일정한 방식이 필요해요. 요식행위. 근데 일정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죠. 불요식.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요식은 하나도 없어요. 다 불요식이에요. 일정한 방식이 필요한 요식행위는 가족법에만 있어요. 유언, 법이 정한 방식대로 해야 돼요. 혼인, 신고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 재산법에는 없어요. 그래서 대리 같은 경우 위임장 줄 수도 있고 서면 또는 위임장 안 줘도 돼요. 반드시 서면으로 해라. 그러면 요식행위가 돼요. 근데 우리 시험범위에서는 반드시 계약서 쓸 필요 없어요. 매매계약서도 마찬가지. 구두계약 다요. 그래서 서면으로 하든 말로 하든 구두로 하든 명시로 하든 묵시로 하든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끝나면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다. 맞는 지문. 수권행위는 묵시적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무조건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수권행위. 자, 대리권 발생 원인. 왼쪽 114페이지 양거래 2번 임의대리권 발생 원인이 있죠. 임의대리니까 법률행위 통해서 발생하죠. 그래서 대리권 수여행위, 수권행위가 거기 있네요. 자, 동그라미 1번이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죠. 이게 법률행위 통해서 태어난 임의대리 수권행위. 3번 수권행위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는 불요식행위다. 맞는 지문. 또 명시든 묵시든 다
하다. 맞는 지문. 4번. 숙고행위는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따 우리 대리권 소멸해서 그때 전화할 거예요. 지금 드러나요. 숙고행위 철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갑이을한테 내 아파트 팔아줘 했는데 언제든지 됐어. 나 딴 놈한테 시켰으니까 너는 이제 팔지 마. 숙고행위 거둬들일 수 있어요. 언제든지. 맞는 지문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시험하고 직접적 상관없어요. 이거 한 번인가 나왔어요. 숙고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흘러간 식으로. 이런 건 정답 지문을 하지 않아요. 왜? 왜 정답 지문을 하지 않을까? 방금 그거. 노란색이 없잖아. 제가 노란색 안 박았잖아. 별세개가 아니라는 얘기지. 노란색 아닌 건 정답 주면 안 나와요. 확률적으로 80점까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험이 어마어마하게 나요. 대리권의 범위, 임의 대리권의 범위죠. 자, 이거 6번 나왔어요. 왜? 노란색이니까.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내 아파트 좀 팔아줘. 이 대리인은 상대방 병으로부터 그런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 이 따로 끝나야 돼요. 자, 갑이 을한테 내 아파트 팔아줘 했어요. 그러면 대리인이 병하고 매매계약 5억 했어요. 자, 상대방은 돈을 대리인한테 줘요? 본인한테 줘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대리인이 완 계약에서 대리인이 왔어. 그럼 대리인한테 쏠 거예요? 본인한테 쏠 거예요? 돈? 본인한테 쏘죠. 계약서에는 본인 계좌번호가 있어요. 대리인 계좌번호 없어. 왜? 대리인 갖고 튈 우려가 있으니까. 근데 이놈이 현금을 가지고 왔어. 현금을 5억짜리 5만원권으로. 자기는 은행 거래를 안 한대요. 그럼 어떡해? 을은 서울 야 가 얼른 내려와. 이놈이 현금 가져왔어. 내가 네 돈 받을 수는 없잖아. 그럼 서울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런 국민들의 현금 가져온 경우를 생각해서 중도금, 잔금, 계약금도 있어요. 우리 기출에 모든 매매대금은 중도금이든 잔금이든 계약금이든 대리인 수령할 권한 있다요. 현금 가져오면 받게 해야지 이렇게 이해하세요. 보통은 대리인한테 안 줘요. 사고 날 우려 있으니까. 본인한테 쏘겠지만 대리인도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이 있다. 6번 나왔어요. 6번. 자, 하나 더.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가진 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상대방한테 해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없다. 자, 이 두 조는 안 중요하고 대리인이 해제 권한은 없어요. 취소 권한도 없어요. 당사자 아니니까. 그래서 특별히 네가 취소까지 좀 해줘. 네가 해제도 좀 해줘. 특별 수권을 하지 않는 이상 원칙 대리인은 취소 해제 권한이 없어요. 이거지. 당사자 아니니까. 그래서 나온 판례요. 이것도 잘 나와요. 자, 같은 거예요.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계약 체결 권한 있는 임의 대리인은 갑이 을한테 1억 대출 받아서 내 아파트에 저당권 박아와. 은행 보냈어요. 은행. 자, 이놈은 이 계약을 두 가지 계약이죠. 금전소비대차계약, 저당권 설정계약. 이 계약 해제 권한 없어요. 같은 거예요. 즉 대리인은 해제 권한 없다. 4번, 6번, 4번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3번 이상 나온 거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하시오. 그 다음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떴어. 포괄적 대리권 소유받은 대리인. 자, 얘들은 체결만 있는데 얘는 이행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는 무슨 단어? 포괄적. 이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포괄적 대리권이에요. 즉 포괄은 느낌이 많이 좋다는 얘기예요. 체결뿐만 아니라 계약 이행 관련해서도 네가 많이 해. 갑이 을한테 많은 대리권을 준 단어가 포괄적 대리권이에요. 그렇다면 이 대리인은 상대방한테 이미 약속된 매매대금 지급 날짜, 잔금 날짜를 뒤로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있다로 끝나야지 자연스럽게. 왜? 권한이 많으니까. 그래서 대금 지급 날짜를 너는 뒤로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 그래서 단어 이행, 포괄적. 이 단어를 보고 아하 너는 권한이 좀 많겠구나.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권한도 소수로는 있다로 끝나야 자연스럽죠. 포괄적 했는데 없다 해버리면 이가 어긋나죠. 국어 문법에.
네 놈이 임의대리권의 범위에서 가장 잘 나온 놈들이에요. 자, 이 내용이 오른쪽에 있어요. 판례 박스. 1번 판례 별 3개, 2번도 별 3개, 3번도 별 3개. 같은 거예요. 2번, 3번은 같은 거예요. 3번으로 하나로 쳐도 돼요. 자, 1번.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소유받은 대리인은 중도금, 고딩만 봐요.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 자, 있다의 동그라미 빵. 항상 우리 있다 없다 싸우면. 그래서 현금 가지고 오면 대리인 받아야지, 있겠지, 이렇게 이해하고 외우시고. 그 다음, 매매계약 체결, 그 다음 이행이라는 두 단어가 들어가요. 얘는 이행에 관해. 그 다음, 중요한 게 포괄적이죠. 포괄적 대리권 소유받은 대리인은 느낌이 와야지. 너는 권한이 많겠구나. 따라서, 매매대금 지급 날짜를 뒤로 연기해줄 권한도 가진다면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 2번, 3번부터 봅니다. 동그라미 3번 판례. 금전 소비 대차, 그 다음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 대리인에게 이 계약을 해제할 대리권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 해제 권한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판례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맨 오른쪽. 대리인이 체결된 계약 해제할 권한 스스로 없다. 맨 오른쪽. 해제 권한 없다. 해제 권한 없다. 같은 거죠? 그냥 3번 하나로 퉁치면 돼요. 해제 권한 없다. 하지만 중도금, 잔금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잘 나와요. 오케이, 됐어요. 5번은 X 판례예요. 5번 X. 보지 마세요. 자, 이제 그 다음 밑에 있는 법조문.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자, 여기 볼 거예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 임의대리인 그래요. 여기 꽤 잘 나와요. 이 조문이. 자, 법조문 봐봐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 행위만을 할 수 있다. 특별히 권한 안 정했대요. 그 대리인도 여기에 있는 행동은 법이 하라고 했어요. 제1호 보존행위. 자, 느낌 가져봐요. 보존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소수로는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왜? 지켜야 되니까. 보존이 지킨다는 의미니까 대리인은 본인 재산을 지키는 행동, 보존행위 할 수 있다. 느낌 왔어. 자, 제2호 대리 목적인 물건이나 또는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이용 또는 개량행위. 자, 그러면 대리인은 보존행위는 다 할 수 있고요. 좀 더 나와요. 이용 개량행위는 다 할 수 없어요. 개량, 좋게 하는 거니까 성질은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 돼요. 이용 개량행위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보존행위는 흑판 봐요. 흑판.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다 할 수 있어요. 왜? 법조문이 보존행위만 있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단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존행위는 대리인은 본인 재산 다 지켜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대리인이 보존행위로서 할 수 있는 놈이에요. 소멸시효 중단. 이거 이해합니다. 본인이 갑을병 뭐래서 그래요? 갑이 A라는 놈한테 1억을 빌려준 채권이 있어요. 대리는 어리고. 자, 본인이 돈 받을 채권이 있는데 그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채권이 소멸돼 버려요. 내일이 10년째는 소멸시효로 날아갈 날이에요. 그걸 대리인이 오늘 알았어요. 그러면 대리인이 이 소멸시효로 날아갈 본인 갑의 채권을 소멸시효를 스톱시키는 제도가 있어요. 소멸시효 진행하다가 돈 갚어 권리 행사하면 스톱돼 버려요. 소멸 안 돼요. 이게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고 해요. 소멸시효로 날아갈 걸 스톱시켜줘. 좋은 거죠. 그래서 대리인이 갑이한테 빌려준 1억 채권이 내일 소멸시효로 날아간 오늘 돈 갚어 하면 스톱돼요. 소멸되지 않아요. 그걸 대리인이 했어요. 할 수 있다. 왜? 본인 재산 지켜줬어. 보존행위로. 이해됐어. 두 번째. 본인 갑이 토지 건물 부동산이 있는데 매매로 산 건데 등기를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법률행위 통한 부동산은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는 지한테 판 놈이지. 그래서 대리인이 이 부동산에 등기 박아줬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났어요? 그동안 소유권 취득 못했다가 본인이 대리인이 등기해줘서 소유권을 취득했겠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소유권을 먹여줬구나. 좋은 거. 이렇게 이해해요. 5번 나왔어. 미등기 부동산 등기가 보존행위로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이후 아직
미등기 상태에서 소유권이 없었는데 대리인이 등기해줘서 소유권 먹여줬어. 좋은 거. 소멸시효로 내일 모레 날아갈 권리를 대리인이 스톱시켜줬어. 좋은 거. 좋은 거니까 보존시켜줬다. 본인 재산 할 수 있다. 그 다음 갑이 을한테 돈 빌린 게 있는데 오늘 날짜 변제기가 도래했어요. 변제기가 도래한 본인 채무를 대리인이 변제 걔한테 갚았어요. 물론 본인 돈으로 갚았죠. 지 돈으로 갚을 일이 없지.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대리인이 변제했어요. 이 기한은 본인 빚이에요. 본인 갑의 A에 대한 채무.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자, 이유. 변제기가 1억 빌린 A에 대한 갑의 채무. 변제기 지나도록 안 갚으면 다음날부터 연체이자를 물게 돼요. 그런데 갚아줬으니까 본인은 연체이자를 안 물게 해줬죠. 대리인이. 그게 좋은 거예요.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이죠. 변제기 도래한 본인 채무를 변제해준 건 연체이자를 대리인이 안 물게 해줘. 좋은 거. 소유권 먹여줬네. 좋은 거. 그러니까 얘들이 보존행위의 예예요. 소멸시효로 날아갈 걸 스톱시켜줬어. 본인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해줘서 소유권을 먹여줬어. 기한이 도래한 본인 채무를 변제해줘서 연체이자를 안 물게 해줬어. 그러니까 좋은 거니까 할 수 있다. 외우는 거다. 이해하는 거다. 이해하는 거다. 외우는 게 아니다. 민법은. 자, 이용 계량행위도 할 수 있지만 다 못해요. 보존행위는 지켜야 되니까 다 할 수 있어. 본인 재산 지켜주는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이용 계량행위는 우리 법조문에 따라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만.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워야 돼요. 법조문이라. 끝났어요. 자, 한 장 넘겨봐요. 내용은 한 장 넘겨서 있어요. 자, 2번 보존행위. 무제한 허용된다. 첫 번째 오른쪽에 있네. 무제한. 다 허용돼. 제한 없다.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4번 나왔어요. 그 다음 밑에 소멸시효 중단 두 번째 줄. 미등기 부동산 등기. 그 다음 기한이 도래한 채무 변제해 주는 거. 이거 다 보존행위로 다 할 수 있다. 이거 6번 나왔어요. 둘이 합쳐서 10번 나온 거야. 별 3개 해야겠죠. 노란색 바뀌었잖아. 그래서 보존행위 여기가 10번 나왔어. 합쳐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이 반드시 해야지. 자, 이용계량행위는 두 번째 줄. 법조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 외워야죠. 보존행위는 저기 무제한. 다 제한 없어요. 하지만 이용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외워주시고. 그 다음 보존행위에 본인 재산 소멸시효로 날아갈 걸 스톱시켜줬네. 소멸시효 중단. 본인 미등기 부동산 등기줬네. 이놈이 가장 잘 나요. 미등기 부동산 등기.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갑니다. 대리권의 제한. 이거 우리 입문 때 했죠. 대리권의 제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됩니다. 이유. 여 밑에 있죠. 그때 장황하게 설명했죠. 대리인이 정권을 가지고 대리행위를 하니까 5억짜리를 지가 1억에 사버려요. 5억짜리를. 그럼 본인이 피해보겠죠. 그래서 대리인 네가 당사자가 되는 자기계약 하지마. 그 다음 대리인 한 사람이 갑병 쌍방을 한 놈이 대리해요. 그러면 1억의 계약서 쓰면은 10억의 계약서 어느 한쪽은 손해봐요. 그래서 쌍방대리도 금지 법이에요. 그래서 법조문 이 법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대리인은 본인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해 자기와 법률행위하지 못한다. 소수로. 문장 하나. 문장 둘. 대리인은 본인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문장 두 개가 합쳐졌죠. 이게 자기 계약하지마, 쌍방 대리 혼자서 하지마. 그러나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 엎어야지. 허락 없으면 못하니까 본인이 네가 사 본인이 허락해 줬으면 자기 계약 쌍방 대리 둘 다 할 수 있다. 허락. 그 다음 예외 두 번째. 그러나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자기계약 동네죠. 자기계약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 봐요.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예요. 자기계약이니까. 갑이 단 사람한테 빌린 채무가 아니에요. 대리인한테 빌린 돈이에요. 자기계약 동네니까.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 변제기가 되면 을이 중도금 잔금 받은 거 있으면 그 대금에서 자기가 받을 때 1억 계좌이체할 수 있다.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예요. 자,
이제 시험 지문이죠.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 금지. 시험 지문을 읽을 때 원칙은 읽을 필요 없어요. 시간 아까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도 읽지 마요. 원칙 이딴 거 읽지 마요. 그냥 바로 건너뛰어야 돼. 간접시에 들어오잖아요. 원칙 간접시에 들어와 있다 보면 그럼 뒤로 가. 금지. 자기계약 쌍방대리 안 됩니다. 항상 원칙이에요. 하지만 예외. 본인이 대리인 네가 사 허락을 해줬거나 또는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이 채무이행에 관한 내용이 이거예요. 본인의 갑에 대리인 을에 대한 채무가 즉 갑이 을한테 빌린 1억이 있었다. 갚을 날짜가 됐죠. 그런데 대리인 을한테 본인 돈이 있는 거예요. 매매대금 받아놓은 거. 그러면 중도금 만약 3억 받아놓은 게 을한테 있었다. 지가 받을 돈 날짜가 됐죠. 갑 1억 갚어. 날짜 됐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본인 돈이 자기한테 있으면 자기 계좌로 스스로 변제받을 수 있다. 그거예요. 본인 대리인은 본인 허락이 없어도 자기 채권 받을 돈 변제를 스스로 할 수 있다. 굳이 갑 허락 없어도 그냥 3억에서 1억 챙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건 2번이에요. 이건 뭐 흘러간 식으로 나오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1번 2번 원칙 안 돼. 본인을 위해서. 하지만 예외. 우리 법조문 허락했거나 허락이 나오면 다 이따로 끝나요. 99%. 동의 이따로 끝나요. 이런 거 세트예요. 허락해줬죠. 그럼 할 수 있겠지. 하라고 해줬는데 소수로 허락했거나. 근데 이걸 외워야지. 채무이행. 자, 이 채무는 갑하고 을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다툼이 없는 채무를 전제로 채무이행이. 갑이 을한테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빌렸니? 그러게 따지고 있으면 계좌이체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 말이요. 서로 다툼은 없는 채무를 전제로 채무이행할 수 있다. 자,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의의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본인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 금지 안 됩니다. 자, 법조문 나왔어. 자, 오른쪽 시험에 이제 허용 예외가 나와요. 1번 본인의 허락이 있다. 할 수 있다. 예외 첫 번째. 두 번째 2번에 1번 다툼 없는 걸 전제로 채무이행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별 3개예요. 허락 채무이행 여기가 별 3개예요. 4번 나왔어. 2개 합쳤어. 제가 다 적어놨어요. 허락 채무이행 다툼 없는 채무를 전제로 채무이행. 자, 명의계에서 X 해버리시고 주식이 왜 나와? 우리 민법에 안 나와요. 그 다음 이건 봐야 돼요. 자, 흑판 봐요. 이거 등기 흑판. 등기 신청에는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게 실제 우리 기출 지문이에요. 등기 신청에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맞는 지문. 법무사 생각. 법무사 한 분이 매도인 갑 매수인을 두 사람을 한 사람 법무사가 대리하죠. 등기 나오면 쌍방대리 나오면 법무사가 빨리 생각나야 돼. 그래, 법무사가 한 사람이 매도인 매수인 쌍방 대리하지. 법무사 얘기예요. 이게 명의계에서 오른쪽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허용된다. 이게 등기 신청이에요. 그 밑에 적어요. 등기 신청은 이거 적어요. 쌍방 대리 허용. 그 다음 법무사 딱 적어놔요. 등기 신청은 뭐가 허용된다고요? 쌍방 대리. 우리 시험은 등기는 쌍방 대리가 나와요. 자기계약이 안 나오고. 법무사 딱 적어놔요. 2번 나왔어요. 법무사. 자, 됐어요. 이제 그 밑에 2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 즉 변제기가 됐다는 얘기지. 자, 대리인은 본인 허락 없이도 지가 받을 돈 스스로 변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본인 돈 가지고 있는 걸로 1억 자기가 받아내는 거예요. 그대로 나와요. 오케이. 이제 수인의 대리인. 자요, 봐요. 법조문 별 3개. 왼쪽 자기계약 쌍방대리도 법조문의 별 3개. 법조문으로 보세요. 문장 형식으로. 여기도 각자 대리 법조문의 별 3개. 이 조문이 8번 나왔네요. 대리인이 여러 명입니다. 각자 대리가 원칙.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이 법조문 8번 나왔어요.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는 각자 대리하지 말고 공동으로 대리하도록 공동대리로 정할 수 있다. 그거예요. 자, 이해시켰어요. 갑이 A한테도 내 아파트 팔아줘. B한테도 팔아줘. C한테도 팔아줘. 빨리 팔려고. 얘들은 서로 몰라요. A, B, C는 갑하고만 알지.
그러니까 각자 따로따로 다니는 거예요. 서로 모르니까 각자 따로따로 팔려 다닌다. 그래서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하지만 IQ가 5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갑은 불안하죠. 제가 못 받을까봐. 그래서 전화해서 야 너희들 각자 다니지 말고 IQ 합쳐 150점 만들어 공동으로 대리해 라고 제안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동네가 대리권의 제한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각자 대리지만 공동 대리로 제한할 수 있다.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이게 무조건 여기서 실수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1번만 보면 돼요. 내용으로는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각자 대리가 원칙. 이걸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 대리가 원칙이다. 이렇게 장난치거든요. 아니야. 나이워서 각자 대리가 원칙이야. 그러나 예외. 법률 또는 수권행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다르게 정하는 게 너희들 각자 대리하지 말고 공동으로 대리해. 공동 대리로 제한하는 거예요. 밑에 2, 3, 4는 읽지 마세요. 우리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내용이 굳이 하지 마요. 자, 대리권 오른쪽 이제 다음 페이지 소멸로 갈 거예요. 소멸. 자, 이 법조문도 꽤 나와요. 대리는 법조문이 많아요. 법조문이 많은데 1차 우리 시험 출제 대상은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되게 잘 나와요. 거기다 이제 대부분 판례만 추가하면 돼요. 법조문 잘 나옵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소멸사유가 첫 번째 조문이고 오른쪽 소멸에서 두 번째 조문은 임의대리에만 나오는 소멸사유예요. 그래서 제목이 임의대리 종료라고 되어 있죠. 자, 공통소멸사유 이것도 했어요. 본인은 사망 한 가지, 대리는 세 가지. 대리인이 사망했어요. 소멸, 대리권 소멸. 대리인이 맛이 갔어요. 성년 후견 개시 판결이 떨어졌어요. 소멸. 대리인이 거짓했어요. 파산했어요. 대리권 소멸. 대리인은 세 가지.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본인은 사망 한 가지. 자, 대리인이 한정 후견이 개시됐다. 이거 소멸 사유 아니에요. 우리 법은 분명히 성년 후견 개시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요. 성년 후견 개시 판결 한정 개시 판결인데 내용이 달라요. 완전히 막간 사람한테 떨어지는 선고가 성년, 어른인데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정 후견 개시는 죄보다는 훨씬 상태 좋아요. 한정적인 영역에서만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한정적으로만 후견 개시할게요. 이 사람이 더 멀쩡해요. 그러니까 멀쩡하니까 굳이 소멸시키지는 않겠다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막간 사람, 성년 후견 개시만 소멸입니다. 정확히 이거 외우면 돼요. 외우면 끝나요. 자, 두 번째 점이에요. 임의대리 특유 소멸사유. 두 번째 조문. 자, 조문 읽어봐요. 법률 행위로 수여된 대리권은, 자, 여기서 느껴야 돼. 대리권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법률 행위로. 그래서 임의대리권이야. 이게 임의대리권은 전조 조문 외에 두 가지가 있어요. 임의대리 특유 소멸사유.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로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 그다음 임의대리권은 두 번째 문장. 법률관계 종료 전이라도, 이게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전이라도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소멸해요. 결국 임의대리에 나온 특유 소멸사유는 두 개예요. 여기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두 번째가 수권행위 고도들었죠. 그러면 원인된 법률관계가 뭐냐? 위임계약을 말해요. 갑이 내 아파트 좀 팔아줘. 대리권 수여할 때 위임계약도 계약이 두 개가 돼요. 아니, 계약은 하나지. 위임계약. 수권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보니까. 어쨌든 법률행위가 두 개가 일어나요. 위임계약. 그러면 내 아파트 업무를 위임한 거예요. 파는 업무를. 이게 원인된, 대리권의 발생 원인된 법률관계예요. 그럼 위임계약이 종료하면 더 이상 팔면 안 되겠지. 위임계약이 종료됐으니까. 그래서 대리권 소멸시켜요. 그 다음 이게 잘 나와요. 수권행위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수권행위는 여기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전이라도, 위임계약 종료 끝나기 전이라도 갑은 언제든지 고도들일 수 있어요.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요. 혹시나 언제든지, 여기 또 꽂히거든. 아, 언제든지 이런 거 보통 X인데 그게 꽂히지 말라고 강조하는 거.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언제든. 자, 여기는 이것만 나와요. 내용 갑니다. 1번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소멸사유. 법조문 그대로. 본인은 사망 한 가지, 대리인은 세 가지. 사망, 대리인이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그대로 외우시고 밑에 따라서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는
아니에요. 성년의 경계시 정확히 보시고. 그 다음 2번. 임의대리에만 나오는 소멸사유.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했거나 또는 수권행위를 거두어 들였거나 수권행위 철회. 임의대리 투규 소멸사유. 임의대리. 이 두 개는 법조문 1번, 2번 그냥 합쳐서 여기도 별 3개예요. 별 3개. 다 합쳐서 8번 나왔어. 이 조문이. 8번 나오면 꼭 나온다는 얘기요. 자, 이제 왼쪽. 대리권의 마지막. 대리권한의 남용이에요. 자, 이거 봐봐요. 이건 대부분 판례예요. 법조문이 없죠? 판례야, 판례. 자, 봐봐요. 본인이 을한테 내 아파트 팔아줘 했어. 자, 을이 병하고 매매계약 했네요. 매매대금 5억을 받았는데 을이 갖고 튀어버렸어요. 본인한테 줘야 되는데 현금으로 가져온 거 지가 받아뒀다 줘야 되는데 갖고 튀어버렸어. 중국으로 가면 잡을 수가 없어. 자, 병이 갑 소유권 넘겨주세요 그래요. 병이. 그러니까 갑이 병 나 한 푼도 못 받았어. 이놈이 갖고 튀어버렸어. 나 소유권 못 줄래. 나 돈 한 푼도 매매등 못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소유권 주니? 갑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일반 사람이니까 법을 모르니까. 하지만 돈 한 푼 못 받았어도 이놈이 갖고 튀어서 소유권 넘겨야 돼요. 얘는 대리한테 줘도 되니까 얘 의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갑은 넘겨줘야 돼요. 이게 바로 대리인이 횡령한 사건, 대리권한을 남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갑은 소유권 등기를 넘겨줘야 되느냐? 대리인이 돈을 갖고 튄 대리권한을 남용했다 하더라도 이거 유권대리예요. 팔아달라고 매매계약했고 했기 때문에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 아니에요. 따라서 본인에게 유효라서 그래요. 그래서 대리권한을 남용했다 하더라도 이거 본인에게 유효예요.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 아니에요.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상대방이 을의 대리권한 갖고 튄다는 사실,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어. 또는 알 수 있었대요. 알랄. 그러면 본인에게 무효가 되죠. 이런 놈 보호할 필요 없지. 알랄 보호 안 해줘요. 본인은 이 경우라면 책임지지 않아요. 대리권 남용은 이게 나와요. 예외가. 원칙보다도. 하지만 같이 하셔야 돼. 자, 어디선가 많이 봤어. 원칙, 유효, 알랄, 무효. 원칙, 유효, 알랄, 무효. 어디서 들어봤더라? 비진이 의사표시 법조문이죠. 대부분이 대리권 남용 이 사건에서 이 조문으로 해결을 했어요. 비진이 법조문을 유추적용해서 이걸 풀었어요. 그래서 원칙 대리권한 갖고 튀어도 본인에게 유효. 유권대리니까. 하지만 상대방이 대리권한 남용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무효. 무니까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여기까지 나와요. 시험이. 자, 이게 대리권. 문장.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예요. 그래서 유권대리예요.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 계약했죠. 그런데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본인을 배신 때리는 배임적 대리행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읽으면 대리인이 자기 이익 배임 이런 단어가 나오면 빨리 동네가 대리권 남용 동네구나 빨리 생각하시고, 이 경우 갖고 튀었어요. 그래도 이 대리인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있을 본인에게 유효예요. 대리권은 남용 갖고 튀어도 횡령 갖고 튀어도 원칙 유효. 하지만 예외. 시험은 주로 예외가 나와요. 그러나 상대방 병이 을에 갖고 튄다는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본인에게 무효. 따라서 무니까 본인은 없다. 책임 없다. 등기 넘겨줄 필요 없다. 그래서 비진에서는 이게 나오고요. 대리권한을 남용한 경우 비진의 규정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맞는 지문 거기서 나오고, 여기 대리 동네에서는 이게 나와요. 둘 다 안 나와요. 둘 다 꼭 하나만 나와요. 우리 시험 지문에는 헷갈리라고 여러분들. 주로 알 수 있다가 나와. 우리 시험 지문은 모든 알랄은 주로 알 수 있다 더 잘 나와. 왜 알았다는 느낌이 우리가 들어버리잖아. 알았어? 나쁜 놈. 근데 알 수 있다는 막 헷갈려. 그래서 완전히 숙달을 시켜야 돼. 대리권 남용 툭 치면 원칙 유효 알랄 무효. 옆에서 탁 치면 원칙 유효 알랄 무효. 대리권 남용 비진이 일타쌍피잖아. 비진이 거의 20번 나온 거잖아. 20번. 그래서 비진이 어차피 해야 되니까 대리권 남용 갖다 씁니다. 비진이 그죠.
원칙, 유효, 알랄, 무효. 자, 이거 하고 10분 실을게요. 대리권 남용의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인이 지 대리 권한 범위 내에서 했어요. 내 동그라미. 그러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하지만 대리인 자신 이익을 위해 대리행위, 즉 배임행위, 배임적 대리행 다 같은 말이야. 이런 단어가 나오죠. 대리인 자기이익, 배임적 이런 게 나오면 빨리 동네부터 봐. 대리권 남용 동네구나. 자, 효과. 이제 2번에 1번 여기가 별 3개죠. 대리권한 내에서 행위를 한 경우이므로 밑으로 떨어져요.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저거요. 원칙 유효라고. 유효. 그러니까 책임지죠. 등기 넘겨줘야 돼. 자, 그러나 주로 이게 나와요. 예외가. 그러나 상대방 비용이 의뢰 대리권한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효과 없다. 그거 적어요. 무효라고. 그래서 원칙 유효, 알랄 무효. 제목이 비진의 의사표시 유추적용. 제목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1번이 별 3개예요. 별 3개. 2번은 X. 뭐 그딴 거 하지도 마시고. 판례 2개 X. 1번 X, 2번 X. 아이고 좋아라. X 쳐주니까. 이거 필요 없어요. 저것만 알면 굳이 이 판례, 어려운 판례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오른쪽 문제 하나 풀고 쉽게. 1번 오른쪽 예제 있죠? 대리권 범위 제한 틀린 것은 1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자,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채무죠. 그러면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 같은 말이죠. 날짜가 됐네요. 본인 허락 없이 변제 못하나? 대리인? 아까 했죠. 스스로 계좌이체할 수 있다. X 정답. 자, 2번 금전 소비 대차 계약과 그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 권한이 있는 임의 대리인은 계약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건 아니다. 해제 권한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맞는 지문. 3번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 있다. 그렇지. 나 외웠어. 있어. 돈 받을 수 있어. 현금 가져오면 받아야지. 있어. 4번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법조문 그대로. 각자 대리가 원칙. 맞아. 5번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보존행위는 지키니까 소수로는 무조건 다 할 수 있다로 끝나면 무조건 맞는 지문이에요. 보존행위 제한 없이 다 할 수 있다. 정답 1번. 자, 27회죠. 27회 때 1번 내용은 우리 교재 없었어요. 기본세. 그러니까 이때 실전이 제가 항상 그러죠. 첫 기출, 모른 기출이 약 10% 나온다고. 20개 정도. 200개 지문죠. 자, 그러면 1번을 읽었을 때 사람들은 물음표를 해야 돼요. 왜? 공부를 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27회 때 봤잖아요. 물음표 했어. 물음표. 그 다음에 2번 갔죠. 오, 맞아. 3번 가니까 오, 맞아. 저 마지막에 다 오 하라겠어요. 4번도 오, 맞아. 5번도 맞아. 1번이 답. 이렇게 풀어란 얘기예요. 한 4문제 정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첫 기출의 정답 박아보는 한 4문제 심하고 한 2문제에서 많으면 3문제. 그건 1번을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걸 통해서 1번으로 찍어라. 그런 출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또 만나요. 모든 해마다 실전에서 이런 패턴이니까 4문제를 절대 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정확히 돼 있으면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때 27회 때 이게 나오고 그때 이제 그 다음에 기본서에 들어간 거예요. 아까 그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강사들도 기출됐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강의하는 거고. 그게 뒷북치기가 아니에요. 아니 기출되니까 강의해? 아니야. 이거 몰라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고요. 그런까지 막 심판례 찾아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 어렵게 할 필요 없어. 왜? 상대평가가 아니니까. 절대평가라서 그래요. 그쵸? 한 놈이라도 떨쳐야 되는 상대평가라면 막 공부해야지. 이놈보다 하나를 더 맞아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량 절대 늘리지 말아요. 제가 한 것도 많아 죽어요. 특별부까지 하면 별 3개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1년 동안 여러분 공부만 들어. 하려고 하지만 계속 또 헷갈리고. 아셨죠? 그때 약 늘리지 말아요. 오케이. 15분 쉽니다.